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기책방, 그 도기책방 중에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반인으로서 투자해야 되고 가치 투자자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가이드를 주셨던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재원 교수님께서 대략 한 7년 만에 새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투자의 심리. 예, 제가 사실 김재원 교수님하고 친하게 된 이유가 김재원 교수님 책을 읽고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래가지고 사실 서로 대여보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자, 우리 김재원 교수님 도기책방 저자의 대담 시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거래 빈도가 너무 높아져서 네네.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증권사 실적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많은 그건 뭐- 분들이 빠르게 매매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 주식은 타이밍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산을 주식으로 일구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거래하는가를 네. 좀그 일반인들한테 네.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 뭐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늘 장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도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찾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단기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고 10년 이상 막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거든요. 장기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마음의 습관이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가능한 한 오래. 네. 네, 큰 변동이 없으면 뭐 올랐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내렸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워렌 버핏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히 한다. 그런데 네. 그건 이상적인 거고요. 네. 이제 큰 변화가 없는 한 가져가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사는 거기 네. 때문에 기업이 잘해주는 한 내가 그 기업과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의 본질은 기업인데 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주권으로 하니까 무슨 막권처럼 네. 타이밍을 아니면 기회를 네. 잘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좁은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통계를 제가 직접 내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 이렇게 봐도 많지 않고 꼭 팔 생각부터 하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면 안 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이제 팔 생각부터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을 보는 것 같지가 않고 네, 기업에 대한 뭐랄까 신뢰, 감사함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좋거든요 주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막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놀랍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성과가 네. 그 주시장이 보상을 해주는 네.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념이 사실 근원적 개념이 투자의 근원적 개념인데 이게 이제, 없어.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길게 볼수록 네. 장기로 볼수록 소음이 걸러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목이 생기는 이유가 장기로 보게 되면 안 망할 기업을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단기로 보면 소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적으로 변화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음이 많은 세상에 산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늘 스트레스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했던 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에 나이 먹은 주린이도 엄청 많아졌어요. 네네. 이번에는. 네네. 그래서 99년에도 거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99년, 네. 2000년 사이에 그렇죠. 네. 그냥 지금 거기 수준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진도 빠지면 86년, 87년, 88년, 89년도에 그 흐름으로 전 국민 투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그다음 책에서 투자의 심리 이 책에서 얘기해 주신 좀 핵심적인 건 얘기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는 영역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역별로 요구되는 기술이나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나심 탈레브가 얘기한 루딕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으로 오면 못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네. 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루딕 오류를 범해요. 맞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잘하니까 이쪽도 잘할 거야. 맞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원리가 작동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다 뉴턴도 망했고 그 현명한 말을 많이 남긴 마크 트웨인도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구나, 어떤 생각이 필요하구나, 어떤 기술이 필요하구나를 공부를 하셔서 면허증 따셔야 돼요. 네. 운전하시려면 면허증 따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치. 그냥 들어오세요. 맞아요. 근데 자기 나 의사였어, 난 뭐 교수였어, 난 변호사였어, 뭐 소용 없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재밌어요. 또 공부하시기 네.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넓은 틀이 짜집니다. 이걸 네. 이제 저는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셔야 돼요. 종목 집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 철학이 없는 거죠. 와, 뭐가 잘 나갈 것 같아, 집어줘. 그럼 그걸 해서 대박이 났어. 지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 지키는 경우가 못 지킵니다. 많습니다. 예, 잘못하면 더 패가망신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간 다음에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면허증을 딴 사람들만 들어와라. 아주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면허증의 첫 번째 중요한 이 면허증의 자격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현대 문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이게 블랙스완 같은 게 일어나고 예측이 잘 어려운지, 이 환경 속에서 소음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심리. 심리. 네, 내 심리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무슨 오류를 범하는지, 뭐 포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버 컨피던스, 과신이 네.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인지적인 착각에 의해서 과신도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리를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계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부, 회계 공부죠. 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PR이 뭐고, ROE가 뭐고, 뭐 PBR이 뭐고, 뭐 이런 거 정도 현금 흐름표 좀 보고 네. 그런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차트를 본다 그러면 차트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봉은 이제 제가 많이 권해요. 연봉 보는 습관을 길러라. 연봉은 5년 연봉 차트가 있고 20년 연봉 차트가 있어요. 이게 계속 보면 재미나요. 왜냐하면 소음이 제거돼 있거든요. 이거는 소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소음이 걸러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 기본적 분석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뭐가 좀 보여요. 네. 여기서 연봉이라면 2, 30년짜리 차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5년하고 20년.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그 회사의 전체 역사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장 뭐 이제 이상적인 경우 5년 연봉이 내려오는데 20년 연봉 올라가고 있는데 만났어요. 이 경우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계속 내려가 올라가. 그럼 안 망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KTNG도 만났다가 올라갔고요. 삼성화재도 만났다 올라갔고요. 삼성증권은 밑에 있다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발견하면은 공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그 자격 조건, 현대 문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 그리고 네. 회계 지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현대 문명이 어떻다라고 인지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 네, 복잡계다. 복잡 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서사를 쓰잖아요.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예측을 줄이고, 예측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포지셔닝을 미치 에너지를 낮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성이 있을 때 투자하고 상방이 널려 있고 하방이 막혀 있을 때 이제 그런 포지션을 찾아서 투자하면 안전하겠죠. 네.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냐, 예,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그거야 이제 인간이, 제가 제 책에 썼지만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좀 지루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즐기시지만 네. 그게 본류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전문가가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도 모르는데 얘기를 하고 있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되게 좀 경계하셔야 되는데
뭐 2월달에 뭐 하고 5월달에 어떻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걸르셔야 돼요. 네. 그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복잡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 금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뭐 피터 린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떼돈 번다. 근데 맨날 내려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동안. 그동안에 금리 네, 내린다고 네, 했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럴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적인 것들이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너무 쫓아다니시면, 맞아요. 예, 그거는 기업의 본질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시는 게 시간 절약되고 에너지 절약되고 좋은 기업 발굴 확률이 높죠. 그게 또 쉬운 방법이긴 네, 해요. 훨씬 사실. 쉽고. 왜냐면 매크로는 어려워요. 맞춘다는 거. 너무 어렵죠. 네네. 근데 오히려 기업은 요약 재무제표만 딱 봐도 위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바로 아니까. 네. 네.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 재무상태표는 또 일반인들 보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요새 뭐 네이버 들어가거나 증권회사 별로 다 있으니까요. 네, 재무 네. 딱 누르면 네. 딱 나오니까요. 예. 예, 그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네, 네, 근데 네. 그거 안 하세요. 제가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를 발견하고서 놀랐어요. 네. 사람들이 도박이구나 이거는 거의 도박 수준으로 하는구나. 네. 이제 그걸 발견할 때가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럼 심리 부분 어떻게? 두 번째 심리 이건 할 말 많으실 것 아유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정말 잘 다스려야죠. 예를 들면 뭐 포모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가지신 분들 포모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가지고 있는 또 포모가 있어요. 왜냐면 나 그때 더 살 걸.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이제 가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이제 필요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뇌 구조가. 근데 이거는 사실 세상은 확률의 세계고 이렇게 불투명하거든요. 이게 진짜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확률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우리가 이제 내부 관점이란 말이 있어요. 내부 관점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뭐 투자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익률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려놔야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들 그러니까 평생 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한 번에도 곱하기 0이 들어가는 투자법은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복리에 대한 이제 이해. 네. 왜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아라는 말을 했을까? 그렇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장기 투자가 되고 가치 투자가 됩니다. 네. 20대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뭐 알면 끝나는 거다. 너희들 뭐 1억 모으기 쉽잖아. 군대 갔다 오고 모으고 아르바이트에서 한 1,000만 원 모으고 그러면 한 4천만 원 모으고 직장 아무데나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용대출, 직장 신용대출 받으면 1억 금세 돼. 그럼 그거 가지고 복리로 굴려봐. 그러면 30년 한번 계산해봐. 10% 15%로. 그러면 끝난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시각이 복리라는 것에 어떤 철의 장막을 치는 그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철의 장막을 치는 건데 복리로 가는 길에 엄청난 장애물인데 사실 복리를 느끼려면 수익률을 낮춰야 돼. 목표 수익률을.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낮춰야 네. 되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20%가 왜 대단하냐면 물론 이제 처음 시점을 50년대 네, 그 좋을 때에서 그래. 네. 제가 보니까 좋을 때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페이지쯤 읽었다는 설이 있어요. 네, 네. 많이 읽었으니까 20%가 나온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 그렇게 못 읽을 거면 수익률을 낮춰야 복리가 뭐 찾아오거든 자기한테. 근데 그 못 낮추는 거야 수익률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의 환상이죠.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 도박이나 대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지워져야 되는데 이건 어릴 때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이제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면허증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대박 노리고 그냥 들어와서 헤매다가 나이 먹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다인데 이게 본전 생각 나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제2의 인생으로 어떻게 펀드 매니저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아니 저는 저기 너무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책이나 더 쓸까? 이제 이 책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펀드 매니저는 재미없잖아요. 왜냐하면 남들 신경 써야 되고 뭐 평가받아야 되고. 그러면 26년간 오롯이 복리를 경험하신 분이죠. 자, 진짜
첫 단추가 너무 잘 끼워졌어, 그렇죠? 네. 굉장히 긴 복리의 효과를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리의 효과를 보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네. 기분 소감을 한마디. 우리 뭐- 일반인들, 우리 젊은 분들이 느껴보시라고 한 네. 25년 복리 느낌이 이렇게 된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돈은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닌 건 분명한데요. 자유를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젊었을 땐 그랬거든요. 저 나이 들면은 뭐 재밌는 게 있을라나 이랬는데 안 그래요. 복리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 30년 금세 가니까 복리로 밀려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고 또 공부하는 재미 뭐 정말 좋은 책들 많거든요. 네. 뭐 워렌 버핏 관련 책도 있지만 뭐 나심 탈레브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철학자들 책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런 이 지혜 복리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 자, 오늘 자, 우리 벌써 이제 저희 징샥도이 TV 처음 개국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매년 한 번 이상 만나 뵀던 김진영 교수님 과거 찾아보시면 아주 뭐 화질이 떨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 내용들 쭉 있거든요. 보시면 일관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지금 여러분 그 복리를 일부 조금 끊어서 보실 수 있어요. 2020년부터 저희 2020년에 처음 뵀죠. 네. 예, 2020년부터 지금 26년까지 사이에 복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만 김정 교수님도 지난 그럼요. 6년 동안 네. 지금 차이가 저도 많이 느끼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 호기심이 사람을 발전시켜줘요. 이게 진짜 매력 있는 업인데 한번 지금 처음 보시고 이거 재밌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번 2020년부터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김장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책 투자의 심리 출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것들을 좀 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독일 책방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우저인가 돈의 심리학 네, 모건하우스. 모건하우저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변동성은 입장료다. 이 주식 시장에 들어서는 입장료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지. 나 변동성이 싫어 이러면 이거 투자 못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세지감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같았으면 네. 한국 주식은 항상 싸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너무 싸요, 너무 싸. 맨날 이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한국 시장 뭐 평가 다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싼 부분도 있고 아직도 안 비싼 부분도 네. 있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스탠다드로 온 거예요. 이제 네. 중립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건 진짜 20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 우리도 선진국의 밸류를 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리레이팅이 되겠죠. 그러면 다 싸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상당히 싼 부분들이 많죠. 그걸 믿으면 한국장은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2007년도에 비해서 PBR 배수는 더 올라갔어요. 예, 2점 지금 한 3배 이상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거 같았으면 꼭지 중에 꼭지입니다. 그죠? 2007년도가 고점이었으니까 그걸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레이팅이라는 거, 즉 우리 한국 시장도 선진국형 증시가 되면 사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PBR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평가할 때 옛날에 그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PER로 해야 된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벌써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오리온을 예를 들면 오리온이 퍼가 한 12가 안 돼요. 11 정도 되는데 글로벌한 식품 회사들이 퍼가 뭐 15에서 25까지 이렇게 막 분포가 돼 있어요. 예. 그럼 오리온이 걔네들보다 못하냐 이거죠. 중국에서 성공하고 있고 네. 베트남, 러시아, 뭐 이제 인도도 좀 들어가고 있고 미국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리레이팅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20 줘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리레이팅이 일어날 거냐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를 저는 사실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싼 영역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존재하니까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면 이거는 꽤 올라가겠다. 아니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 갈 만큼 저희가 자격 요건이 될까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상법 개정도 하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PER 일단 낮고 ROE가 높고 배당 수익률이 계속 좋고 이렇다 그러면 주주 환원도 하고 이러면 오리온도 최근에 주주 환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KTNG도 주주 환원의 모델 같이. 그리고 KTNG는 거의 이제 리레이팅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표준 같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이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얘가 한 15, 17 막 올라가 퍼가. 그럼 몇 11에 있던 우리는 왜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주주 환원하고 ROE도 좋고 배당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은 이제 뭐 각자가 생각하는 거고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하튼 싸거든요. 뭐 떨어져도 하방은 제한되고 네. 상방은 열려 있는 비대칭성이 보이거든요. 옛날에 삼양식품이 한때 그랬고, 네.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지금 퍼가 꽤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근데 글로벌 식품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성도 높고 ROE도 높고, 그러니까 퍼가 오히려 낮아요. 높이 올라갔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근데 교수님 말씀은 우리나라 리레이팅 다 됐네요 지금. 왜냐하면 네. 우리 옛날 개념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한 퍼 6, 7짜리 사가지고 네, 퍼 네. 10, 11에 파는 네. 그런 개념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배수를 가지고 멀티플을 갖고 오시니까 이제 글로벌은 15에서 20 하는데, 근데 사실은 대략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라는 게 15에서 20 정도 어니 성장성이 아주 크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좋을 네. 수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10은 조금 지금 현재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조금 낮은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BTS를 봅니다. 네. BTS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블랙핑크 이런 K-팝 얘네들이 글로벌하게 저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저희 나이 세대는 좀 항상 이질감을 느껴요. 저 미국에 톡쇼 가가지고 한국말로 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톡쇼 메인 톡쇼에서 그 사회자가 막 이렇게 아부를 털고 이 광경을 보는 게 낯설어요. 그쵸. BTS 요새 공연 뭐 월드 투어 하고 이러면은 구름같이 모이고 이게 막 이해가 좀 어렵죠. 저희 세대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갔구나 우리는. 그 이게는 얘네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탠다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다른 우리나라 업체들은 안 올라갈까? 그 스탠다드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네, 그 네. 우리 진짜 6년 전에 뵀을 때 나누었던 상황과 가장 큰 차이는 저희의 어떤 주식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비슷한데 멀티플이 바뀌었네요. 멀티플 많이 네, 멀티플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25년도가 멀티플 글로벌 표준의 첫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지수가 3배 오르긴 했습니다만 기본빵으로 원래 한 4,000포인트 정도쯤은 가 있어야 되는 주가였던 게 눌려가지고 2,500포인트 있었던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막 2배 오른 거다 시장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뭐 한국 시장은 정말 기회의 땅. 그러니까 이제 징 속에 묻혀 있던 진주 같은 존재였고 그렇게 있었던 게 가치 투자가들한테 너무 좋았었죠. 근데 네. 이제 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네.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아쉽기도 해요. 이 쉬운 장 어떻게 보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은 네.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낮을 때 사가지고 좀 이렇게 기다리면 다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점차 없어져 가고 그렇죠. 있고. 이제는 조 단위 이상에서는 많이 확 줄었고 이제는 이제 뭐 5천억 언더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꽤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면 5천억 이하짜리의 그 저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애들은 거버넌스가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골라야지. 그러니까 폭탄 약간 샀는데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 가끔씩 있어요. 네. 이 대주주 어떻지? 그러니까 네. 대주주 뒷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 네, 좀 네. 소형 기업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프로들은 많이 뒤져야 되지만 네. 저희는 그냥 아는 종목, 뭐 조금 들어본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네. 하고 배당 늘려주네, 자사주 소각도 해주네 이런 기업 위주로 하시면 크게 뭐 뒤통수 맞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것들은 이제 그걸 다 조사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력 홀딩스 같은 경우 보니까 배당을 막 감액 배당까지 해주고 엄청 쌌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네. 사람들이 잘 얘기도 안 하죠. 왜냐면 반도체 묻혀가지고. 맞아요. 이건 아주 조용히 많이 오른 주식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조용히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들도 뭐 더블난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뭐 반도체 얘기 다들 묻혀 있죠. 하여튼 기회에 한국 주식시장이다.